한 주간 국내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요 바로 국내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총 6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바로 현대차 이야기인데요,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SV 판매 강화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탑재된 순수 전기차는요 또 2021년에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차가 최근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향후 글로벌 친환경차 출시 계획에 따르면요, 내년부터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반떼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포터 순수전기차 등이 출시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한다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바로 산타페와 투싼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지금 코나에만 친환경 SV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이제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06km까지 갈 수 있는 순수 전기차 모델이 나왔고, 또 최근이죠. 지난 7일에 10.25인치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더해진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제 산타페와 투싼의 친환경 모델이 추가되면 현재 8종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하면 현대차가 판매가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4종, 전기차 2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종, 그 다음에 소스타 1종 등 이렇게 이 친환경 라인업 수가 내년에 12종으로 늘어난다는 셈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또 현대차가 또 지난 5월에 제주 국제 전기차 엑스포 현장에서 우체국 물류 지원단, 그 다음에 현대캐피탈, 그 다음에 대형 채비와 제주도 친환경 운송 차량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5월 연말부터 이제 포터 순수 전기차를 제주도 내 우체국 운송 차량으로 도입을 할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터 전기차는요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요, 또 버튼 시동, 그 다음에 전동 시 파킹 브레이크 등이 적용이 된다 합니다. 또 그리고 올 이 포터 EV는요 일단은 제주도에서 일단 연말부터 출시를 한 다음에요 내년부터 전국에 순차적으로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은요 바로 8세대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 유무입니다. 현대차가 지난 3월에 이야기했던 이제 8세대 소나타 출시 간담회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 계획은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 근데 이제 이번에 글로벌 친환경차 출시 계획에는 이제 그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 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됐다고 합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올 연말에 지금 기아자동차가 K5 풀체인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출시 시기와 비슷하게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내년에 현대차의 신형 순수전기차 소식은 없다고 합니다. 우선 일단은 현대자동차가 내년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의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일단 공개를 하고요, 내년에 해당 플랫폼이 적용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차는요 순수 전기차 플랫폼의 그 특징을 크게 상품 개선, 비용 효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도시형과 장거리형 순수 전기차 플랫폼 적용 차량을 내놓고 개발 도상공과 북미 시장에 초점을 맞춘 순수 전기차도 내놓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요, 원래 현대자동차에서 친환경 자동차 라인업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알기로도 현대 기아차가 합쳐가지고 25종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0종 이상은 그 이상을 갈 것 같기도 합니다. 확대가 되는 거고, 물론 기아 자동차도 제가 봤을 때 확대될 확률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미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렌토가 내년에 풀 체인지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도 제가 여기서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었습니다.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 SV는 코나에만 집중을 했는데, 사실 지금 내년부터 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기아 자동차의 니로가 정확히 말하면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 플러그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고 순수 전기차 모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아 자동차의 그 3분의 1을 차지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보고 있으면 우리도 SV 빨리 해야겠네, 친환경 SV로 빨리 높여야겠네 라는 이런 이 경각심을 아무래도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이제 소형 SV에서 이제 중형 SV, 그러니까 준중형 SV나 중형 SV로 이제 친환경차가 이제 넘어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후년쯤에는 아무래도 대형 SV까지 친환경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이니까 제가 봤을 때 2023년도에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 펠리세이드가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야기로는 바로 기아차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대형 SV, 바로 모하비 더 마스터의 외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사실 지난 3월에 이제 서울 모터쇼에서 컨셉트카인 바로 모하비 마스터피스의 디자인을 대폭 적용한 대형 SV, 바로 모하비 더 마스터의 외관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모하비 더 마스터는요, 다음 달에 공식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관을 이제 먼저 공개를 했죠. 외관을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평을 말씀을 드리면, 약간 존재감을 드러나는 선과 그다음에 선 굵고 또 기품 있는 외장 이미지로 좀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를 보자면요, 일단 웅장한 SV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그 다음에 볼륨감 있는 후드 캐릭터 라인의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요, 고급스러운 버티컬 큐브 주간주행 등 그 다음에 첨단 이미지의 풀 LED 헤드램프로 정교함을 또 더해졌습니다. 또 후면부는요, 전면부와 통일감 있는 버티컬 큐브 리어 램프와 그 다음에 플러그십 SV다운 든든함과 그 다음에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듀얼 트윈팁 데코 가니시, 그 다음에 모하비 전용 고급스러운 엠블럼이 적용해 안정감이 있는 대형 SV의 면모를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인치 스퍼터링 휠과 그 다음에 슬림형 루프백으로 이제 볼륨감 있는 실루엣과 간결한 지붕 라인을 갖춰서 진보한 전통 SV의 모습을 갖춘 측면부도 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색상은요, 화이트, 블랙, 그 다음에 그라파이트, 그 다음에 스틸그레이, 리치 에스프레스 등 신규 색상 5종을 운영을 한다 하고요. 그래서 인테했고, 일단은 사실은 이 대형 사실은 조금 모하비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휘청휘청할 뻔했죠. 단종 소리 나올 뻔했었고, 왜냐하면 기아 자동차가 새로운 SV인 바로 펠리세이드가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결국엔 우리나라에는 출시를 안 한다고, 대신 모하비가 페이스리프트로 나온다고 이렇게 기아 자동차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9월에 정식 출시를 한다고요. 아직 실내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 가지고, 실내는 또 공개가 되는 대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공식 출시에 맞춰서 나오는 대로 또 실내를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차 모하비 더 마스터에 대한
마스터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겠고요. 그 다음 이어가지고 기아자동차 이야기 한 번 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가요, 1994년 1년에 브랜드, 창립 50주년을 기념해가지고요, 2004년 기념에 제작한 이후 2004년에 약간의 변경 거쳐 현재까지 지금 사용 중인 우리 기아차 엠블럼 있죠. 엠블럼이 대폭 변경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자동차는요, 지난 3개월간 신규 엠블럼과 관련된 50여 건에 이르는 상표 등록 출원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지금 지난 5월에 4건의 신규 엠블럼 관련 특허 출원을 신청을 시작해가지고요, 6월에는 6건, 지난달에는 42건 등 총 50건에 이르는 신규 상표 등록을 신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엠블럼 교체가 사실상 가시화가 됐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한 해당 이미지는요, 각각의 흰색 바탕에 붉은색과 검은색 영문이 기아 KIA 폰트가 들어간 것으로, 앞서 2019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세계통해 최초로 공개된 이매진 바이 기아를 통해 선보인 것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이거는 이제 차세대 크로스오버 EV 컨셉터를 지향하는 개발된 이 이매진 바이 기아는요, 미래 전기차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차량으로, 단순히 첨단 기술을 대거 탑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운전자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간지향적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아차 내부적으로는요, 이 이매진 바이 기아를 통해서 신규 엠블럼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고요. 그동안 엠블럼 교체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고, 또 최근에 상표 등록 등의 과정을 통해 또 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 신규 엠블럼은 아무래도 아까도 이제 이매진 바이 기아와 같은 라인업에 새롭게 투입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친환경차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다만 올 상반기에 지금 니로와 그 다음에 K7 부부 변경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기아차는 이제 하반기에 또 모하비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3세대 완전 변경 모델 K5,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4세대 완전 변경 소렌토드 신차 출시를 좀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차량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도 또 빼놓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 모하비는 단독 엠블럼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모하비는 단독 엠블럼을 좀 사용하고 있는 만큼 좀 가능성이 낮고요. 만약에 올해 중으로 신규 엠블럼이 적용이 된다면 신형 K5에 가장 유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기아자동차가 SI 모두가 변경될 때 이게 6천원에서 8천원의 투입이 예상되는 것을 좀 감안하면, 아무래도는 제가 봤을 땐 이매진 바이 기아의 양성형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꾀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매진 바이 기아 차량에다가 제가 봤을 때는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신규 엠블럼이 장착될 확률이 클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출시 계획 중인 차종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기아차의 로고를, 엠블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 봤는데, 확실히 정말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약간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유연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기아차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쌍용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셨고요. 네. 그래서 쌍용차 이야기는 바로 코란도 가솔린 모델이 출시를 했다고 하고요.
코란도 가솔린 모델은요, 최고 출력의 170마력, 최토크가 28.6에 1.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또 높은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이제 국내 SUV 중 유일하게 저공해 3종 자동차 인증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인증을 받은 코란도 가솔린은요, 혼잡 통행료와 공항 주차장 이용료가 이제 50%에서 최대 6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코란도는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사용자 친환경 설계를 통해 인간 공학 디자인상을 그랑프리를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딥 컨트롤 패키지 1이 기본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동급 최고 사양의 4웨이 럼버 서포트가 적용이 된 운전자 전동 시트까지 최고 고급 편의사항이 기본으로 적용이 됐다 하고요. 그 다음에 7단 에어백을 적용을 했다고 하고, 무릎 에어백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판매 가격은요, 트림마다 조금 다릅니다. 일단 C3 같은 경우는 2256만원, C5는 2350만원, 그 다음에 C5 프라임 모델 트림은 243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C5 플러스 트림은 2570만원, 그 다음에 C7 트림은 2755만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젤 모델 가격은 대비해가 최대 193만원 좀 저렴하고요. 또 엔진 사운딩으로 또 경쟁 모델과 비교해 낮은 자동차세 덕분에 경제성도 우수한다는 점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솔린 모델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디젤 모델은 이미 출시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솔린 모델도 현재 이제 곧 막 출시를 했고 지금 공개 인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번 달에 선보일 바로 픽업 트럭, 바로 쉐보레 콜라도가 3개의 트림으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콜라도는요, 익스트림 4WD, 4WD, 그 다음에 익스트림 X로 구성이 되고요. 옵션으로는 내비게이션 패키지, 트레일러 패키지의 2가지를 마련된 사실상의 풀 패키지 사양으로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랍니다. 콜로라의 경쟁 차종은요, 국내에서는 바로 G4 렉스턴이 대표적인 차종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형 모델의 익스트림에는요, 17인치의 알로이 휠과 올터레인 타이어, 그 다음에 스프레이온 베드 라이너, 그 다음에 가스 후드 리어 리프트, 그 다음에 프리미엄 가죽 시트, 1열 파워 시트, 그 다음에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등등등 후방 카메라까지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림 4WD는요, 이제 익스트림 사양에 추가로 이제 오토 트랙 액티브 4WD,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추돌 경고, 그 다음 헤드업 LED 경고 등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이게 사륜구동과 시스템과 운전자 보조장치가 추가된 트림으로 국내에서 출시되는 콜로라의 주력 트림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 최상위 트림인 바로 익스트림 X는요, 여기서 익스트림 4WD에 추가로 해가지고요,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LED 블랙 보타이, 그 다음에 보타이 도어실 플레이트, 그 다음에 등등등, 선택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약간 익스트림 X에서만 장착할 수 있는 거를 또 옵션으로 선택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고요. 옵션 사용으로는 내비게이션과 보스 프리미어 7 스피커가 포함된 내비게이션 패키지와, 그 다음에 이제 통합형 트레일러 브레이크 컨트롤과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 등 듀얼 7N4핀 커넥터로 구성된 트레일러 패키지가 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견인력은 3.2톤 수준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승차 인원은 5명까지, 그 적재 공간은 1170리터라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3.6리터의 V6 가솔린 엔진을 통해 가지고요, 최고 출력이 312마력, 최대 토크가 38.2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지금 출시를 할 것을 하고요. 아무래도 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출시될 확률이 되어서 빠르면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출시될 확률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서울모터쇼에서 콜로라도를 타봤어요. 직접 이제 전시 차종으로 해가지고 타봤는데, 일단은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존재감은 정말 큽니다. 나 픽업 트럭이야 하는 이 존재감이 큽니다. 제가 아까 경쟁 차종에서는 렉스턴 G4와 쌍용장의 렉스턴 G4와 같은 급인데, 근데 두 차종을 비교했을 때 확실히 나 픽업 트럭이야라는 느낌이 확실히 크게 받은 거는, 느낌적으로 받은 거는 콜로라도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국 전통적인 약간의 구식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첨단 기술이란 보조 기술이란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대거 투입을 해가지고 조금 국내에서 조금 어느 정도 입지를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쌍용차 G4 렉스턴과 한번 경쟁을 해볼 만한 차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타보니까 진짜 약간 미국 차긴 미국 차예요. 네, 실내를 딱 보는 순간 저는. 네. 근데 그게 무슨 트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익스트림 트림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익스트림 X 같기도 하고, 뭐 일단 시동을 켜봐야지 알겠는데 그때는 시동을 못 켜봤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해외 한국 지사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슬라 코리아인데요. 테슬라의 보급형 세단이 모델 3가 국내에 본격 출시가 되었다 합니다. 테슬라는요, 지난 13일 모델 3의 공식 출시와 함께 주문 접수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모델 3는요 5인승 순수 전기차로 국내에서는 기본 모델이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그다음에 롱 레인지, 그다음에 퍼포먼스 등 세 가지 트림으로 선보인다 하고요. 실내에는 이제 중앙에 15인치 터치 스크린을 장착해가지고요, 스티어링 휠 버튼에는 이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전면 글라스 루프는 이제 개방된 시야를 제공하면서요, 오디오는 커스텀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퍼포먼스 모델은요, 듀얼 모터 AWD, 그 다음에 20인치 퍼포먼스 휠, 그 다음에 낮아진 서스펜션 등으로 어떤 기후 조건에서 독보적인 트랙션 및 차량 제어를 제공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완충시 1회 최대 주행거리는요 310마일, 이거는 미국 인증 기준으로 약 499km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증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고 속도는 261km, 제로백은 3.4초 만이라고 합니다. 모터 출력은요, 전면에는 155kW고요. 후면에는 205kW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합 360kW고요. 모터 토크는 전면에 240Nm, 그냥 후가 420N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테슬라는요, 이제 모든 차량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해 새로운 기능 설치 및 지속적인 차량 기능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원격 진단 및 모바일 서비스로 진단 및 수리도 가능해 서비스 센터 방문을 제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 모델 3는요,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의 테스트 결과 무려 별 5개를 안전 등급을 획득을 했다고요. 또 유럽 신차 평가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호주 신차 평가 프로그램에서도 별 5개를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테슬라 모델 3는요, 청담 스토어와 그냥 하나 스토어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주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트림은 5,239만원이고요. 롱레인지 트림은 이제 6,239만원, 퍼포먼스 모델은 7,239만원부터 가격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모델 3는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올 4분기에 시작할 계획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뭐 대표적인 바로 충전 서비스인 바로 슈퍼차저가요. 지금 올 하반기에 서울 압구정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분당 지역에 슈퍼차저를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럼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1,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900만 원이 국가 보조금이고,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좀 다릅니다. 500에서 한 600 사이로 되는데,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제가 제일 가장 싼 트림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3,700만 원대에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4,100만 원 아니네요. 4,700만 원. 그다음 퍼포먼스는 한 5,000대 정도로 구매를 할 수 있을 거, 구매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증 기준은 지금 499km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요. 5%는 너무 클 것 같고, 한 3%? 예. 3%면 제가 봤을 때 한 490km에서 510km 내외는 제가 나올 것 같아요. 코나 EV보다는 제가 봤을 때 더 높게 나올 확률이 클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 인증 기준은 약 499km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 해가지고 하면 제가 최소 499km에서 최대 510km 사이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정확하게 지금 주행거리, 그러니까 최대 주행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모델 3는 지금 청담스토어와 하남스토어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도 되게 많이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튼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국내 자동차 소식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 티스토리, 팟빵, 파티,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뭐 리뷰나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후 추가나 이후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티스토리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제가 오랜만에 특별 리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주제는 말씀을 드리면 지역형 일자리 사업 실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동차와 관련된 지역형 일자리 사업이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특별 리뷰가 업로드 되니까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내일 국내 모터스포츠 소식이 준비가 되었으니 그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